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내에서 드디어 내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참으로 많은 것이 비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을 했을 때부터 민주당이라는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많은 의원들이 이것이 굉장히 위기를 몰고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그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집권 세력의 비겁이 결국은 엄청난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도 선거 때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초래하는 당연한 어떤 흐름의 결과. 제가 왜 이런 집권 세력이 이렇게 비겁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그들의 내용을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제 빙산의 일각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어저께 나왔던 발언, 우선 조응천 의원의 얘기부터 좀 제가 말씀드리죠. 조국 전 장관을 지명한 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공정과 정의, 기회의 평등이라는 우리 당의 가치와 상치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 많이 힘들었다. 많은 의원들이 지옥을 맛봤다. 조 장관이 사임했을 때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봤는데 검찰개혁을 제1국정과제로 설정해 밀어붙이니 조 전 장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재판도 계속될 것이어서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샴푸가 통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민생과 경제 쪽으로의 국면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당이 계속 지금의 사태를 무슨 검찰개혁이니 이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이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은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무기력해진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있다. 내부 분열로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다. 지금 당대표를 비판하지 않으면 누구를 비판하겠는가? 당이 노쇠하고 낡았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당이 대통령 뒤에 숨는 것이다. 너무 비겁하다.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절대 잃지 않게 해야 됐는데 이는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 시청자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 지옥을 맛봤다. 좀 동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들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자신들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외면하고 조국을 감싸고 조국을 옹호하고 조국 사퇴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얼마나 이들의 마음고생이 컸겠습니까? 제가 비판적으로 분석을 했던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밝혔던 것,
불가피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들조차 실망을 안겨줬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사태 2달 동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일종의 2개의 자아 속에서 엄청난 번민과 이런 시달림을 겪었을 겁니다. 가족의 얼굴을 봤을 때, 지역구 유권자들의 얼굴을 봤을 때,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것. 조국 사태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누가 봐도 뻔한데, 그것이 내 양심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조국을 비판하고 조국을 임명 강행한 문재인을 비판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소리쳐야 되는데, 그런데 할 수 없는 내 자신. 왜 내부의 총질을 하느냐, 내부 분열을 초래하느냐라는 당 지도부의 질책이 두려워서, 그리고 친문, 대깨문, 문바들의 문자 메시지, 이런 공개적인 신상 털기, 이런 대대적인 공격이 또 역시 무서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을 해야 되는 내 자신. 얼마나 심리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동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악성 친문 의원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마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동정적인 시각을 제외하고 보면 사태 내내 비겁했던 것입니다. 아니, 지옥을 맛봤다고 하는데 지옥 같은 상황이 올지 몰랐습니까? 제가 옆에 정리해 놓은 대로 첫 번째, 조국 문제가 이런 식으로 번지기 전에 비판했던 의원은 박용진, 금태섭 의원 2명뿐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지역구 민심을 전하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방치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지 모른다. 결국 그의 말대로 민주당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금태섭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 많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조국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비겁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경심까지 구속이 되니까, 만약에 정경심이 구속이 되지 않았다면 또 이런 얘기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경심이 구속이 돼서 완전히 민주당이 완패한 걸로 드러나니까 민심 위반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출마를 선언해놓고 비판을 합니다. 표창원이나 이철이나. 일단 나는 공천 걱정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얘기하겠다. 이것이 용기일까요? 저는 비겁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이철이 표창원 의원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신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이해찬 당대표를 비판할 정도라면 왜 진작 초선 의원으로서 이 문재인 정권의 집권 초기서부터 왜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비판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들은 다른 의원들보다 사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들은 국회의원을 그만둬도 생계 걱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되는 자체에 본인들의 과거 방송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이런 어떤 지명도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기반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뺏지다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국회의원이 안 돼도, 공천을 안 받아도, 재선이 안 돼도 이들은 다시 방송국에서 기회를 많이 줄 것이며, 더군다나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적당히 비판을 하면 이들의 쓰임새는 더 넓을지 모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늦게 용기를 냈는가?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국 사태만 겨우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올 뿐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은 조국 사태뿐만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민노총의 폭력이라든가 탈원전에 대해서는 비판한 의원이 송영길 의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권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민주당의 내분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용기 있고 소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